자, 1교시만 더 해요. 우리 선생님들 앉아있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1, 2월 달까지는 앉아있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67쪽을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도시군계획시설. 이게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겠어요? 계획으로 설치하겠어요? 그래요. 그 계획으로 설치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설치하냐면 도로 하나 깔 때, 공원 하나 설치할 때, 학교 설치할 때, 이런 기반시설 설치할 때 이 계획으로 깔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로. 이 계획은 이제 이 기본 계획이다 하면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본과 정확히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종합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요. 그래서 전주시에 있어서 2030년까지 이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도로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는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고, 주택단지는 아파트가 몇 세대가 더 필요하다라든지, 건설이,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땅 위로 도로를 깔 건지 하는 건 이 계획으로 결정이 돼요. 이 계획으로. 다시 한번. 기반시설을 까는데, 설치하는데 계획이식 간다, 그냥 간다. 계획이식 간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계획으로 깔아요. 이 계획으로 까는 게 아니고, 이 계획으로 설치했을 때 그걸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인데, 도로 하나 까는데 원래 기반시설인데 그 계획으로 깔아야 되는데 이 계획으로 깔아 들어가는 걸 우리가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군계획시설이라면 이제 기반시설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이 그 밑에 나와요. 167조. 기반시설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나온다는 거 꼭 잡아주셔야 돼.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기반시설은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유적 이 기반이 되는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는 7가지로 세분되어진다라고 얘기했고, 요걸 첫 글자 따가지고 교공, 유공, 방보환 이렇게 잡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는 이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관식 문제는 아니니까. 자, 첫 글자 따서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공, 유공, 방보환. 교공, 유공, 방보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교공유공 방보환. 조금 이해는 조금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지금 이거 기출됐거든요. 또 이거 나옵니다 했더니 또 나왔어. 이게 나옵니다 하는 것만 정확히 잘 잡아도 60점 이상 나오는 거 전혀 지장 없어요. 교통시설은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에요. 조금 이해를 좀 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반시설에 해당이 돼요. 그 교통시설에 해당이 되는 이런 기반시설입니다.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 다른 건 놓아두고 그 보건위생시설을 한번 봐요. 우리 화장장이 있죠. 화장시설. 그 다음에 공동묘지, 자연장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공동묘지 요쪽에 봉안시설, 이게 낙골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축장, 도계장 할 것 없이 종합의료시설, 장례시설, 이런 것 등이 보건위생시설 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번에 뭐가 나왔느냐? 자연장지는 공간시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지 못 고르기. 자연장지 있죠. 자연장지가 공간시설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근데 왜 틀렸어? 이번 시험 문제가 자연장지는 공간시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자연장지 공동묘지 쪽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설이겠어요?
보건위생시설이에요, 이게. 틀린 집은 그거였다고. 그 정도야, 그 정도. 그 정도로 맞춰주셔야 돼, 이제. 제가 나온다고 꼭 했으니까. 그래, 또 콕 틀려가지고 왔어요, 또. 그러면 안 되지. 뭐, 유통 공급시설이다 하면, 유통에 관련된 시설. 대표적인 게 재래시장, 우리 중앙시장, 남부시장 이런 시장이 있잖아요. 마켓 종류의. 그러나 백화점은 유통 공급시설이 아니에요. 여기, 전주 롯데백화점. 자, 그러면서 이제 유통 업무 설비, 뭐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방송, 통신 시설, 대표적인 방송국 종류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고, 공동구다 해서 이제 시장, 마켓 안 나왔네. 이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죠.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면 공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다 합해서 얘기하는 거고,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해를 예방하는 건 하천. 하천은 방제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하수도 한번 보세요. 하수도는 뭐예요?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되죠. 주로 냄새나고 쓰레기 종류의 환경기초시설에 해당이 되고, 환경기초시설에 이제 중요한 게 폐차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폐차장. 그 자세하게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하자고요. 이거 너무 이게 이제 요약 정리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폐차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인데 시험 문제가 이것도 기출된 거예요.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틀리죠? 환경기초시설, 쓰레기 종류, 냄새나는 거. 이제 보건위생시설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이거 공부하게요. 지금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169쪽을 한번 봐요. 16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나와주죠? 개발행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개발행위가 뭐냐면, 땅 건드리는 거예요. 땅 건드리는 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국토를 단위로 했는데, 이 전국토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전부 다 이게 전주시는 전주시, 익산은 익산, 이렇게, 완주는 완주, 별로 전부 다 이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전부 다 이렇게 수립이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땅 건드리는 자가 자기 땅이라 그래서 자기 멋대로 땅을 건드려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 계획에 맞아야 된다고, 이 계획에. 그래서 땅을 건드릴 때는 땅 건드릴 때는 건드린다. 이럴 때는 허가받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땅 건드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개발행위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개발행위다. 이렇게. 여기에 저촉되게 하면 안 되니까 허가받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어떻게 건드릴 거냐 하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하면 이제 거기에 나온다고. 169쪽에 거기에 도표에 나와요. 도표에 어떻게 건축물 건축하면서 땅을 건드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작물 설치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땅을 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하면서 토지를 분할한다, 물건 쌓아놓는다, 뭐 이런 것 등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땅을 건드립니다. 이걸 제가 언제 어떻게 잡아가는 거냐면, 땅 건드리는 걸 이렇게 잡아가요. 건물 토토토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건물 토토토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이렇게. 예. 이 개발행위가 뭐냐 하면 땅 건드리는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땅을 건드리냐, 건물 토토토 형태로 건드린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따르세요.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건물 토토토, 물건 쌓아놓기, 물건의 적치, 물건 쌓아놓기. 물건 쌓아놓는 것도 이제 자기 멋대로 쌓아놓으면 안 돼. 물론 시골에서 농림지역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농기구라든지 농작물을 야적해 놓는 건 허가 안 받는 건데, 또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물건 쌓아놓는 것도 이제 허가받자 하는 내용이요. 자, 따르세요.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석 채취. 토지 분할. 토지 분할. 건물 토토토.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그러니까 내 땅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땅을 파헤칠 수가 없다.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자기 땅이 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 도를 내버리고 거기다가 건물 지어버리고 펜션 짓고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요. 자, 다시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건물 토토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쌓아놓기 물건의 적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허가받자. 여기 토지 합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다음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쭉 써놓고 토지의 합병 이렇게 나와. 그러면 또 그게 정답이지.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분할할 때 지멋대로 분할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요. 허가받자 이런 내용이고. 이제 쭉 한번 넘어가 보면이 넘어가 보면 자 172쪽에 보니까 제주의 도시훈계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다 하는 표현 나오죠? 도시훈계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훈계 시설부지라니까 도시훈계 시설이 아까 뭐였냐면 기반시설이라고 그랬죠. 기반시설 이렇게 도로 깔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도로 깔겠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땅을 갑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자기가 건물 토토토를 여기에서 해요.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런 걸.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원칙적 금지. 원칙적 금지된다 이런 내용이요. 그런데 예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172쪽 제일 밑에 보니까 도시훈계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이렇게 나와주죠. 그 매수 청구라는 표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봐요. 여기서 가부 땅이 있어요. 우리 땅이 있는데 도로 깔겠다 그랬다는 얘기는 이런 게 자기 땅이 우리 토지 일부가 대지 일부가 이렇게 도시훈계 시설부지로 이렇게 편입이 돼 있어요. 편입이 됐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는 개발행위 등을 건물 등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바로 이걸 수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걸 도로를 설치하면 괜찮은데 장기간 설치를 않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장기간 이걸 갖다가 건축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내 땅 사가거라 이런 뜻이요. 이런 걸 매수 청구라 그래. 내용 이해가요? 내 땅 사가거라. 그렇게 안고 있으려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내가 내 땅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 차라리 네가 사가. 전주시에 사가거라. 할 수 있는 게 매수 청구다. 뭐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한번 넘어가 보면 175쪽. 175쪽을 보면 도시훈계 시설 사업의 시행 이렇게 나와주죠? 그러면 이제 도시훈계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도로 깔려면 기반시설 이거 설치하려면 이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서 이게 설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계획으로 설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서 그냥 여기서 여기 전주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사까지 깔아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전주시 재정상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걸 여기에서 완주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단계로 잡고 나머지는 이제 2단계로 잡아서 이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죠. 이런 계획이 바로 이제 거기에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 계획 잡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이란 말이 나오는데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이제 넘어가 보면 176쪽을 보니까 이제 시행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행자 이런 표현 나오죠? 그 행정층의 시행자 또는 이제 비행정층의 시행자. 이런 것 등을 이제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제 행정층에서 전주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 현대건설이 설치할 수도 있겠고, 학교 하나 설치하는데 전주시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현대중고등학교를, 상상고등학교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상고등학교는 개인이 또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거라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반시설이니까. 거기서 이제 비행정 책임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구나. 요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요. 이게 도로를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계획을 우리가 이제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실시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실시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실시계획,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말한다. 아무것도 아닐. 지금 이게 법적 용어라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져요. 실시계획이 뭔가? 그냥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깐다, 학교를 설치한다면 계획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 그 땅은 도면도 이렇게 그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업 시행 계획. 구체적인 시행자가 내가 하겠다 하면 내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시계획은 무조건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 시행자가 작성한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옳지.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로도 깔고 하려면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갑옷땅, 어릇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오른쪽에 이제 그 수용도 하고 사용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수용해가지고 다 설치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아. 178조. 거기에 준공검사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률이 다 끝난다. 이렇게 보면 이제 12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선생님들. 여기서 절반만 맞춰, 절반만. 60점 이상만 맞추자고. 우리 공법. 그렇게 이제 나는 60점 이상만 맞춰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공부할 양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제 못당하거든. 간단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했던 내용, 이런 내용들은 꼭 시험 문제 출제되면 잡아야 돼.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건데, 이제 여기서 조금 기본적인, 오늘은 이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잡고 들어가 줘야 돼. 이제 우리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봤어요.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국토계획 법률을 정복하려면 우리 민법은 우리 법률행위를 공부한다 그랬고, 우리 부동산 공법은 이제 행정행위니까 이게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등장한다고요. 행정청이. 그런데 행정청을 한번 보자고요. 행정청. 우리가 이제 우리 시도다 이렇게 되어져요. 시도급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역자치단체다 이렇게 되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밑에 시군구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은 이건 좀만 구분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요. 저기서 나오는 시가 어디를 전주시를 얘기하는 건지, 광주광역시를 얘기하는 건지, 서울시를 얘기하는지, 이 구분 못하면 안 돼, 이거. 자, 요거 이제 시군구다, 우리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 우리 광역자치단체 하면은 몇 개가 있냐면 17곳이 있어요. 17곳. 기초자치단체가 뭐 226곳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건 한 번씩 세어봐야 돼. 17곳이 나오는지를. 이거 정확히 한번 봐야 돼. 여기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 이렇게 딱 되겠죠. 시도지사. 우리 광역자치단체 17곳이 어디냐면,
서울특별시가 있죠.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가 6군데가 있죠.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가 마지막 광역자치단체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이런 말을 하죠. 특별자치시라고 그럽니다. 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 그래요. 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도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도를 제외한. 이렇게 되어지죠. 요게 이제 17개가 되는 거예요. 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이렇게 딱 나오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시도지사 하면.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서울이니까 한 곳이 있어요.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광역시 하면 6곳이 있어요. 6곳. 6곳이 있죠. 6곳. 6곳을 한번 보면, 저기 인천부터 봅시다.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이렇게 해서 6곳이 있어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6곳. 이렇게 있죠. 6곳이 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한 곳이 있어요. 한 곳. 한 곳. 이게 바로 이제 세종시죠? 세종시를 얘기합니다.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제주 한 곳이 있어요. 제주도 한 곳. 제주 특별자치도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에 해당이 되는 거, 제주도를 제외한, 이 도에 해당이 되는 게, 이게 몇 군데가 있는 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7곳, 8, 9곳. 그러니까 이게 8곳이 나와야 돼요. 8곳이. 이 경기도부터 보면 경기도가 있고 8곳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충청, 남북도 이렇게 되어지죠? 남북도 이렇게 되어지겠고, 남북도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전라, 남북도 이렇게 되어지겠고, 남북도 이렇게 되어지겠죠? 또 이렇게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경상, 남북도 이렇게 되어지네. 남도, 북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되잖아요?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씁시다. 강원도.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지네. 그래서 17개. 17개가 있는데 여기 조심해야 돼. 잘 봐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 밑에는 이게 도 내에는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이 있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군구 이렇게 나와주면 이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무 얘기가 없을 때 우리 덕진구 해당사항이 없어요. 완산구. 시군구 이렇게 표현하면 자치권을 가진 구를 얘기하니까 우리 덕진구는 자치권이 없어요. 일반 행정구에 해당이 돼. 여기서 말하는 구는 종로구, 동대문구, 광주광역시 서구, 이렇게, 북구,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도내에서는 시군이 있죠. 근데 이 시군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도내고, 도내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구가 25개 구가 있죠. 자치구만 있어요. 그런데 광역시를 보면 인천시를 보면 인천광역시에 구가 있어요. 자치구, 연수구, 동남구 이렇게 되던가요? 그 다음에 서구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남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군이 또 있어요. 군이. 강화군이 있어요. 광화군이 있고 옹진군이 있어요. 옹진군. 이렇게. 이것도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군은 도내에 있는 군도 되고 광역시에 있는 군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광역시 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게 포함되는 거야. 이게 또. 그것도 자치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은 군이 없죠? 우리가 이제 광주에도 군이 없어요. 광산군이 광산구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구에 가면 달성군이 있어요. 울산에 가면 울주군이 있어요. 울주군. 부산에 가면 기장군이 있어요. 기장군. 이렇게 해서 광역시에도 군이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복잡하니까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선생님들 아까 이게 국토교육법률은 도시군을 단위로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군은 도 내에 있는 독립적인 군이에요.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진안군, 고창군 이렇게 됩니다. 광역시 군은 제외한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항상. 왜? 광역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복잡해 이거. 이 군은 광역시 군이 아니에요. 도 내에 있는 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역시 군은 여기에 포함돼요. 광역시에. 그냥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라북도 부안군이나 고창군 단위로 해서 계획이 잡을 수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없어. 인천광역시 전체를 봐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지. 그런 내용이야. 이게. 요것 단위로 계획이 잡혀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만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은 없어. 강남구에 도를 내겠다 할 때도 계획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서울특별시의 계획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강남구의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막 맞붙어서 막 싸웠죠. 우리는 여기를 특별구로 만들겠다 막 아무 쓸데없는 말이야. 법은 누가 전공했어요? 신현희가 전공한 게 아니라고. 박원순 씨가 전공했어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6번 만나달라고 했지만 박원순 씨가 만나줘 안 만나줘? 안 만나주지. 구 단위로 계획 잡을 수가 없어요. 서울특별시에서 계획을 잡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박원순 씨는 이걸 알고 있어. 이 법조문을 다.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들은 척도 않고. 자, 그럼 이 부분을 봐야 돼. 자, 다시 한번 보면 특별시, 광역시 이 도 내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특별자치시, 세종시 밑에는 없어요. 세종시 밑에 어떻게 걸리냐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자치단체가 없어요. 이게 아예 없고 세종특별자치시 종천동 바로 걸려버립니다. 종천동. 그 다음에 뭐 무슨 한솔동 이렇게 바로 걸려요. 한솔동 이렇게 바로 걸립니다. 조치원 읍에 걸립니다. 조치원 읍에 바로 걸려버려요. 그 다음에 연남면, 장군면, 연남면, 연서면, 장군면 이렇게 걸려버려요. 장군면. 이 동단위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광역자치단체 밑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걸려버려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복층제 행정조직이라 그래. 또는 중층제 이렇게. 그러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단층제라 그래요. 딱 조직이 하나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장점이 있겠지. 장점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단층제 행정 시스템으로 만든 이유가 있겠죠. 장점이 뭐겠어요? 세종시가 서울특별시 면적의 4분의 3 면적입니다. 약 한 3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층제 행정조직을 가지고 나와.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에 투입될 이러한 재정이 전략되는 거야. 그거 없어버리니까. 그래서 세종시 가면 재정이 풍부합니다. 공무원들도 상당히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뭐 어디 공무원들 연수 간다면 막 바깥까지 막 지원해버려요. 세종시 가면은 도로를 갖다가 해마다 거기에다가 또 도로를 입히고 해요.
이 써야 또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굉장히 좀 부유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껴지니까 덕진구청이나 완산구청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전략되는지.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제 재정이 조금 이제 아낄 수 있다는 거, 좀 풍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원래 건축 허가권자 같은 경우는 이자가 허가권자거든. 이게 없잖아요. 세종시는. 세종시는 없으니까 건축 허가를 누가 해야 되냐면 특별자치시장이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인하는 거 생각하지 않기. 그거 아니까 조치원 읍장이 하던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법조문이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일단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법조문 그대로 가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세종시에 가면 건축허가권자가 이자만 돼요. 이자만. 이게 안 돼. 자, 이런 걸 이제 단층제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초자치단체가 없죠. 근데 이 부분이 제주도 가면 특이해요. 제주도 가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이 되어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주시 있고 서귀포읍이 있고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있었죠. 이제 없어 있어. 이게 제주시가 이렇게 있으면 딱 이 절반 잘라가지고 이건 제주시, 이건 서귀포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 두 개예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중에서 시자가 딱 들어가면, 선생님들 시가 들어가면 무조건 자치시예요. 자치시입니다. 주민투표권 행사에 의해서 시장을 뽑아요. 그런데 예외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자치시가 아닌 곳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예요. 서귀포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권이 없어요. 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이 우리 주민투표에 의해서 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임명직이에요. 임명직. 덕진구청장하고 똑같아요. 우리 덕진구청장, 우리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덕진구청장이나 완산구청장 뽑아요? 안 뽑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안 뽑아요. 임명직이라니까. 전주시장이 임명해버려. 자기 후배 딱 지정해가지고 러닝메이트로 뛴다고요. 똑같아 이게. 제주도가. 그래서 제주도는 이게 이제 국제 기준을 적용시키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 위축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투자인민제도가 이게 시행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50만 불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라고 그러는데 5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50만 불 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F2 비자가 나와요. F2 비자가 이제 거주권. 5년 이상 거주를 한다면 영주권 F5 비자가 나와요. 이게 제주도예요. 근데 제주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땅도 사놓고 또 F5 비자도 받고 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좀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또 진정성을 보이는 걸로 봐서 또 이제 그 유커들 많이 이제 또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글로벌화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의 투자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더 있습니다. 지금은 좀 상당히 이제 꺾여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섬이 없어요. 섬이. 그래서 제주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섬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딱 날아와서 2시간이면 오죠. 별장 딱 짓고 거기에서 섬 그 바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제주도는 겨울철에 한라산에 눈이 쫙 덮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눈 보려면 한참 또 이제 북쪽 지방만 좀 눈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천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제주도에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섬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투자 가치는 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조금 지금 부동산이 하도 침체돼서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치권을 이 재정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 경찰권까지 전부 다 특별자치 도의사가 다 가져요. 이건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건 있으나마나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제주도에도 건축학권자가 누구냐? 특별자치 도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건축학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건데 이게 없거나 유명무실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자가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 하는 역할을 다 한다. 유임하는 거 생각하지 않기요. 우리 법조문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건축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딱 뜹니다. 이렇게 뜨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전라북도 도지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시도다에서 이게 시는 어디를 말합니까 하면 전주시가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를 얘기하는 거고, 이 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도하고 전라북도, 경기도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끝을 딱 맺어줘야 돼요. 그러면 전주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수원시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수원시 인구가 많아요? 울산시 인구가 많아요? 선생님들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면 될 거예요. 울산 광역시 인구가 많아요? 수원시 인구가 많아요? 수원 광역시가 어디 있어요? 참나. 수원 광역시가 어디 있어? 수원시가 더 많아요. 한번 봐요. 지금 한번 쳐봐. 인터넷. 휴대폰에 한번 해봐요. 검색 한번 해봐. 울산 광역시 인구 이렇게 치면 나와요. 수원시 인구 한번 봐요. 수원시 인구가 125만을 넘었을 거야 아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만에서 10만 정도가 더 많아요. 수원이. 한번 쳐보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123만 돼요? 수원시 인구가? 그러면 울산 광역시 인구 한번 쳐보세요. 118만? 그러면 5만 이상 많네요. 수원이.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 봐요. 그러면 울산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수원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시를 보면, 이 시를 한번 보게요. 수원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전주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주시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익산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익산시가. 뭐 순천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뭐 의정부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주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김제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제 인구 얼마나 되는 거 한번 봐요. 선생님들 김제 인구 한번 쳐봅시다. 김제시 인구 한번 쳐봐요. 얼마 나와요?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쳐봐야지. 빨리 쳐봐라. 나는 귀찮아 죽겠다. 8만 돼요? 8만이나 되는가? 김제가? 8만. 공주시가 여기가 한 10만 정도 될 거예요. 10만. 그 다음에 과천시 인구. 과천시가 6만 7천이었는데 좀 줄었을 거예요. 과천시 인구 한번 쳐볼래요? 6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선생님들 과천시 인구 한번 쳐봐요. 얼마 나와요? 6만 정도밖에 안 되죠? 6만 7천이었는데 행정유시 복합도시로 이게 강봉수가 내려옴에 따라서 줄었어 이제. 예, 더 줄은 거야. 이렇게 돼요. 잘 봐요. 선생님들 기초자치단체는 이렇게, 이게 지금 수원시, 전주시하고 익산시, 순천시 이런데 공주시 이거 같냐고 지금 이게 인구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치권을 일부 이양을 했어요. 니네는 도시가 너무 크니까 이 시도급에서 가지고 있는 거 일부 줄게 자치권을 해서 한 게, 이런 도시를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들 이걸 대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행정법에서 이걸 갖다가 보면 정확하게 또 나눠보면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무조건 대도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도시는 이게 20만 이상 50만 미만이에요. 50만 미만을 얘기합니다. 미만이. 요거 소도시는 5만 이상. 그러니까 군 인구 5만 이상 되는 데는 꼭 국회의원 나오면 우리 군을 도시로 승격하겠습니다. 승격시키겠습니다. 맨날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건다고.
그 도시돼서 뭐하게. 5만 이상 20만 미만을 얘기해요. 미만이? 이걸 소도시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법에서도 기울여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정확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선생님들. 이제 뭐를 보냐면, 대도시 정의가 인구 50만 이상이면 무조건 대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원시, 전주시 대도시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나오는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이런 것들도 인구 지금 앞으로는 이거 60만 됩니다. 이것도 50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시도 대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확히 이것만을 얘기해라. 기초자치단체인 이거 광역자치단체 이걸 말하지 말고 대도시 하면 이것도 포함되는데 이걸 빼고 이것만을 말해라 하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 대도시는 수원시와 전주시와 같은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하면은 정확히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조문에. 다시 한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다 하면 기초자치단체인 이 수원시부터 전주시까지를 말한다. 꼭 이해를 해야 돼. 내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오면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대도시, 시장 이 표현을 쓰면 시도지사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도지사까지. 그 다음에 대도시장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원시장, 전주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것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대도시장에 가로 열고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뭐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는 시의 시장이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가로 열고 이제 있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하다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하면은 이거 전주시장, 수원시장을 얘기한다 하고 우리끼리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빨라지는 거지. 이제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봐요. 우리 이런 거 봤어요? 전주시 하면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이렇게 동 이렇게만 걸린다고. 이렇게만 걸리죠. 이렇게만 걸리는데 무슨 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슨 동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무슨 읍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봤어요? 익산시 이렇게 되겠구만 그래. 함여읍 이렇게 돼요? 익산시. 원래 시 나오면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면이나 읍 이런 건. 그죠? 이런 도시를 뭐라 그러냐면 동, 읍면이 함께 있는 도시를 도농 복합시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도농 복합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도농 복합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농취증 발급자로서 이제 나와. 시구면장 해가지고. 시구면장. 도농 복합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 도농 복합시는 지방자치단체 시행이 그 1995년도에 있는가요? 그때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도농 복합시가 이제 어떻게 생겨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게 원래 온양시였어요, 온양시 이제 동만 있는 거죠. 무슨 동 이렇게. 이걸 누가 이걸 둘러싸고 있었냐면 무슨 면이냐면 아산면이 둘러싸고 있었어. 아산면 이렇게. 아산면. 근데 이 온양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시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헐값에 이제 또 수용을 하고 쓰레기 소각장 화장시설을 갖다가 어디에 설치하냐면 여기에다가 아산면에 좀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산면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임비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되지? 니네 거를? 니네 여기다 설치해야지. 여기다가 설치하면 되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혐오시설이라는데 이게 설치하기가
곤란한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야, 이거 통폐합해. 그냥 이거 아산시라고 해. 이렇게 해서 아산시면 이것도 아산시 같은 식구들이니까 아산시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아산시 쓰레기 소각장 여기에 화당장 여기에 설치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 버스 노선 여기까지 와서 이거 한 번 타고 이렇게 그냥 기본 요금 내고 가면 되는 거지. 니네들도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1995년도에 도농복합시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동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창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미금시라는 게 있어요. 미금시. 미금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다고 뭐 어떻게 들으면 척 해야지. 그럼 어떻게 미금시 없어져 버리는데 가보자고? 미금시가 있는데 미금시를 둘러싸고 있는 게 남양주군. 남양주군이었어요. 남양주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혐오시설 같은 경우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 여기다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합해가지고 남양주시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렇게. 송탄시 들어봤어요? 송탄시 지금 있어요, 없어요? 송탄. 저기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송탄역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봤죠? 송탄시 지금 있어요, 없어요? 뭘로 됐어요? 동탄 신도시로 됐어요. 송탄이야. 연탄이다. 송탄시를 뭐가 둘러싸고 있었냐면 평택 군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래서 이게 또 하나로 통폐합해야 각종 이 공공시설이나 공익시설,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기가 용이롭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뭘로? 평택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도농복합시가 2014년 7월 1일부로 도농복합시가 막차 타고 된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청주. 청주 청원군이 합해서 청주시가 됐어요. 이게 2014년 7월 1일부로. 그래서 50개가 되어집니다. 전국토에 도농복합시가.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 영통구 그 다음에 무슨 동 합시다. 뭐 영통구에 무슨 동이 있나? 삼성전자 있는 데가 무슨 동이 있어요? 그 무슨 동이죠? 그냥 무슨 동이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농지를 취득한다. 이렇게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취증 발급자가 시, 구, 읍, 면장 이렇게 돼요. 면장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는 이제 구청장, 영통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동장한테 유임하기도 해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이 법조문 이렇게 되니까 이대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통 구청장이 이제 농취증 발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시, 그 다음에 무슨 동 바로 걸리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 시장 해야 돼요. 시장. 이렇게. 농취증 발급자를. 그 다음에 저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조치원읍, 이렇게 함열읍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함열읍장이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익산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익산시 무슨 면, 세종시 무슨 연서면, 연남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면장이 또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구 읍면장이 농취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여기 이제 도농복합시. 그래서 이제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1995년도 정도에 이런 것들이 탄생이 돼서 지금은 지금 50개 정도가 되어집니다. 전국토에.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선생님들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금요일이죠. 진도를 쭉쭉 나갈 겁니다.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읽어보시면 좋은데 뭔 말인지 몰라. 자,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제가 이걸 완성을 할 거예요. 이걸 자꾸 들어봐 줘야 돼. 최소한도로 3번 이상은 꼭 들어봐야 돼요. 이걸. 이 내용 제가 막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어디 좀 운동하러 갈 때, 전주천 조금 이렇게 산책할 때 이걸 딱 듣고 가는 거예요. USB로. 이게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계속 듣다 보면 뭔 말인지 몰라. 그래도 들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농지법까지 가는 거거든요. 큰 틀을 한 번씩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 순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꼭 1년 내에 우리 스님들 모두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시켜 드릴게요. 스님들 꼭 나와야 돼요. 일 안 해도 좋아요. 이게 할 만한 공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합격증이 있는 게 낫겠죠. 그래.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4시 시간까지 애쓰였어요. 안녕히 가십시오.